많이 사용하는 CSS 프레임워크 중에서 부트스트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 중에 이런 뭐 버튼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해서 이 버튼을 사용을 하면은 적어도 웹 환경 안에서는 다 동일한 디자인의 버튼을 보여주게 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저희가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버튼을 하나 사용을 하더라도 iOS하고 안드로이드하고 같은 디자인으로 된 같은 버튼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작성을 해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튼 클래스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건 이제 뭐 연구 목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UI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를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지 일일이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번 이 버튼 컴포넌트만 딱 한정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요. 잠시만요. 얘가 자꾸 안 뜨는데 자, 이런 형태의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만든 버튼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직접 디자인을 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서 만든 버튼이기 때문에 iOS랑 안드로이드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오지 않고 같은 모양을 한 디자인으로 항상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실제 이제 구현된 모습을 보면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면에 표시를 할 때 이제 버튼 컴포넌트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디자인을 잡기 위한 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라벨 표시를 위한 텍스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터처블 오퍼시티라는 객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터처블 오퍼시티가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 그런 객체인데요. 터처블 오퍼시티가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객체인데 이게 이제 터치가 가능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객체입니다. 근데 이제 터처블 오퍼시티는 그 아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치를 할 수 있는 투명한 오브젝트입니다. 투명한 오브젝트여서 이 터처블 오퍼시티를 놓고서 내용물을 그러니까 크기는 지정을 했지만 내용물을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투명한 버튼이 되는 거고요. 투명한 버튼 안에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 형태의 버튼이 되는 것이고 텍스트를 넣으면은 텍스트 형태의 버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 텍스트를 터처블 오퍼시티로 감싸게 되면은 iOS에서는 기본 버튼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모양을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HTML에서야 텍스트에 이제 여러 가지 HTML에서야 그냥 어떤 태그에든 어떤 디자인으로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지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텍스트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컬러라든가 사이즈 같은 것들은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이 텍스트 자체에다가 뭐 백그라운드도 주고 뭐 이렇게 보더를 좀 깎으면은 버튼 형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을 때 그런 이제 부분들은 뷰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텍스트에다가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 가지고 뷰에다가는 모양을 지정을 하고 텍스트에 해당하는 라벨을 지정을 하고 클릭하는 액션은 터처블 오퍼시티에 할당을 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스타일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섹션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간단한 부분들만 다루고 있는데 이 버튼 버튼 스타일에다가는 간단하게 패딩 조금만 줬고요. 패딩이 없으면 엄청 좀 답답해 보이는 버튼이 되기 때문에 기본 배경 색상으로 이제 좀 진한 회색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 기본 텍스트 색상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흰색으로 해가지고 좀 보이기 좀 그 텍스트가 좀 눈에 보이게 짙은 회색에 검은색 텍스트가 올라가 있으면 안 보이니까요. 이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스타일 지정을 해줬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터치able 오퍼시티의 온프레스 버튼에도 온프레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스 이벤트는 이제 터치 디바이스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터치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이벤트인데 그래서 온프레스를 했을 때에는 여기에 이제 그 온프레스 함수 안에서 프롭스로 전달된 온프레스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전달받은 함수를 바로 실행을 하거나 혹은 실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스가 기본 값이고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프롭스고요. 그래가지고 온프레스가 없을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 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버튼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버튼 위치만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동작을 나중에 할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프레스가 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프레스를 무조건 넣고 거기에다가 동작하지 않은 빈함수를 일단 채워 넣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저번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만든 컴포넌트에서는 라벨만 넣어도 기본적으로 동작은 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온프레스에 대해서 프롭스가 전달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롭스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어떤 값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값은 반드시 필요한 값이고 그 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 프롭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전달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값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값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여기에서 제가 버튼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값을 전달을 안 했습니다. 아무런 값을 전달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자체가 표시가 되지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지금 어떤 뭐 에러를 유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없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어떤 기본 값을 좀 설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롭스에 라벨이 없으면 근데 명확하게 undefined이면 여기에 이제 제가 밖에 라벨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프롭스의 라벨을 일단 받는데 만약에 라벨 자체가 undefined로 들어왔다라면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디폴트 라벨이라는 텍스트를 표시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부분을 대체를 해주게 되면 텍스트가 아무것도 안 들어왔을 때는 디폴트 라벨이라는 이런 텍스트가 보이게 되고요. 화면에서 보시기엔 좀 작겠군요. 디폴트 라벨이라고 값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가 되고 그런데 제가 값을 전달을 하면 전달을 한 텍스트가 표시가 되는 거죠. 텍스트를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끔 컴포넌트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사용하게 되는 부모 컨테이너에서 어떤 값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미리 설계를 좀 해놓고 그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버튼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점점 여러 가지 형태의 컴포넌트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런 꼭 UI 컴포넌트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단순히 이제 페이지가 뭐 한 두 개 이상의 페이지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각각의 페이지는 각각의 클래스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프롭스에 대한 사용은 항상 생기게 됩니다. 뭐 간략하게 프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거를 좀 더 뭐 복잡한 상황에서 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벌써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정도만 작업을 더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뭐 프롭스를 꼭 이제 복잡한 형태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H1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H1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자, 그냥 텍스트 하나를 리턴을 할 겁니다. 텍스트 하나 리턴을 해서 여기에다가 자, 디스의 프롭스에 뭐 이름은 짓기 나름이니까 저는 컨텐트란 이름으로 지어 볼게요. 이렇게 짓고,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스타일 시트에 크리트 해가지고요, H1이라는 이름을 해서 폰트 사이즈를 36 정도로, 모바일에 36이면 너무 크긴 하지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자, 이렇게 디스의 스타일이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목에 많이 사용하는 H1 태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는 거죠. 리액트 네이티브의 기본으로 있는 텍스트는 전부 다 기본 사이즈의 작은 텍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크기별로 각각 다 지정을 해서 써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용도별로 구분을 해서 헤딩인데 1레벨 헤딩, 뭐 이렇게 2레벨, 3레벨 해가지고 쭉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사용은, 자, H1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H1에서 넣는데 컨텐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넣기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임포트를 하나 더 냈군요. 자,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면은 여기에 죄송해요. 디스의 스타일 H1을 딱 지정을 해서 주면 이렇게 폰트가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는 H1 사이즈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롭스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리액트의 아주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컴포넌트를 만들 때 어떤 프롭스를 사용할 것이냐를 정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남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뭐 그게 리액트 네이티브의 내장이든 아니면 리액트의 어떤 기본 기능이든 혹은 내가 사용한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이든, 그 해당 문서에서 이런 프롭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들을 봐야 되는 이슈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리액트 네이티브 문서를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기본 버튼에 대해서 내용을 보죠. 그러면은 어떤 프롭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타이틀, 온프레스 뭐 이런 저희가 자주 보았던 타이틀 우리가 오늘 만들면서도 타이틀은 스트링으로 받고 온프레스는 함수로 받았던 그런 것들이 문서상에 항상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의 프롭스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내가 직접 만들 때는 프롭스에 대해서 어떤 그 구조를 잡고 선언을 해놓는 그런 것들이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